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7월 22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가장 큰 이슈는 테슬라 주가 급락에 있었죠. 테슬라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무려 하루 만에 주가가 9.7% 폭락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하룻밤새 26조 원을 날렸다, 이런 또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보시기 좋을 겁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7% 증가, 순이익은 20%나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영업이익률이 10%를 하회하면서 최근 최저치를 찍었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10%를 영업이익률이 하회하면 앞으로 10% 이상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 때문에 차익 실현 빌미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테슬라의 주가 추이 보시면 하루 만에 엄청난 갭을 발생시키면서 갭하락해서 음봉 맞았고, 오늘 새벽에도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240불대까지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테슬라 이 고점이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로봇 관련된 것도 있고 AI 관련된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 사이버 트럭, 이 이슈가 다시 바람몰이하고 팬심이 붙으면 주가는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워낙 변동성이 커서. 자,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나스닥도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면서 14,000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 나와도 이 13,500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노릴 수 있고요. 또 빠진다 해도 13,000포인트에선 또다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수상으로 보면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이번 기술주의 랠리를 이끌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만 상반기 랠리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페드워치의 연준의 금리 전망을 보시면 7월에 0.2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전망치를 보면 다음 주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일단 0.25% 금리 인상한다고 치고 향후 코멘트가 중요하겠죠.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시장에 뭔가 환기를 시키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최근에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의 추이도 보시면 4% 돌파한 다음에 급하게 또 조정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올라오든지 내려오든지 방향성을 정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 연준의 대차대표 현황을 좀 볼게요. 총자산이 최근에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8조 2,700억 달러 이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노딱 사태 터지고 나서 4조 달러 있었던 자산이 9조 달러까지 수직 상승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잖아요. 이 높은 금리에서 긴축을 추가적으로 쭉 하게 된다면 과연 하반기 수급도 좋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거나 그런다면 과연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하반기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이런 부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논리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국내 상황을 보시게 되면 환율이 급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달러가 반등하면서 같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른 반등이 나오면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 않겠지만 다시 1330원, 40원대 진입하면 환율 방어에 또 나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찌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의 흐름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우리 시장에선. 자,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한 방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박스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줄 거고요. 다만 코스닥은 지금 2차전지 묻지마 랠리에 의해서 900선도 돌파했는데 이렇게 팬심에 의해서 수급 논리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것이 반대로 전환될 때 또 무섭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도 시장이 죽지 않고 움직이는 요인들이 계속 있다는 점,
테슬라의 주가 급락에도 2차전지들이 강한 또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다. 그건 긍정적으로 보시고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살펴보죠. 동성화인텍이 지난달에 삼성중공업발 호재를 터뜨렸습니다. 매출액이 100%가 넘는 수주를 받은 거예요. 계약 기간은 2027년 연말까지입니다. 아주 대박 수주 공시가 나왔고 7월에도 현대 3호중공업으로부터 1215억짜리 계약을 땄고요. 역시 계약 만기는 2027년,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832억짜리 계약을 또 수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연말까지고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7월 4일 날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6.04%까지 늘렸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잖아요.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꾸준히 추세를 갖고 매집하는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5% 이상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을 계속해서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추가 지분을 취득한지 추적하실 필요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단열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94.4% 정도가 되고요. 신규 수주 추이를 살펴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눈에 띄게 수주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3천억대 수주가 피크라고 봤는데 2021, 22, 23 어떻습니까? 수주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이제 다 반영이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세력들이 지금 매집 패턴과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전망한 실적 추이를 보시면 꾸준하게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은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다시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47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대이기 때문에 싸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없던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선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피레치 운봉, 이렇게 큰 피레치 운봉을 맞았을 때는 주가는 꺾이게 마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다 털어먹는 그런 기술적 흐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를 터뜨린 피레치 운봉을 다 딛고 일어나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5일선을 타고 이 피레치 운봉을 넘어섰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바이앤 홀딩 한다는 게 아니라 매매 구간 주면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레치 운봉을 맞았던 지점 대량 거래 수반했고요. 그 지점부터 매매 추이를 살펴보시면 기관이 샀다가 외국인도 샀다가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7월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은 7월에 17억 정도 매수했는데 평당가가 13,900원. 외국인들은 7월달에 9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평당가가 13,627원. 요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6% 정도 수익이 났는데 조정 나오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삼성중공업 관련 재료가 나오고 강한 피레치 운동을 맞았던 자리, 그 자리를 장악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아쉬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집하면서 올라오지만 더 많은 거래량으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올라오니까 5일선을 타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5일선을 살짝 깨면서 조정이 나왔죠. 조정받을 때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조정이 나와서 자, 이 자리 근처가 어떻게 됩니까? 13,600원 자리, 그 정도 자리까지 떨어지면 아주 좋죠. 21평선도 쫓아 올라오고 있고 뭐 그거 깬다 그래서 금방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동사에 치명적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충분히 반등할 구간 주고 매매할 구간 줄 거예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폭락했다가 기술적으로 다 반등을 어느 정도 했는데 기술적 고점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뚫려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2016년부터는 한번 보세요. 주가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 고점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상으로 만약에 이 장대 양봉이 완성이 돼서 2014년의 고점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오면 2794원, 이 최고점은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거래량만 더 집중적으로 붙어주면 더 큰 상승도 노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그 정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셔도 충분히 매매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만들었던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는 이 만원대 자리가 되는데 여기는 아주 강력한 지지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좀 넓게 설정해서 매매하는 전략도 가능하고, 좀 짧은 단타를 노리는 사람들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추세의 흐름을 보고 외국인들 흐름 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이면 충분히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될 겁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종목들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쉬어갈 때 반도체라든지 또 일부 조선주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순환하는 과정이 또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계속 그런 모습은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2차전지가 눌림목이 깊어지고 수급이 빠지면 완전히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좀 순환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대장주가 쉬어갈 때 순환매를 노려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